오늘도 체크사항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게 공매도죠. 다음 달 말 이제 재개가 됩니다. 이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좀 이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경우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타깃이 될 거냐는 분명히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왼쪽에 좀 공매도 재개 시 주의해야 될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LS증권하고 이제 FN가이드에서 이제 자료를 가져온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업종 대비 밸류가 과도한 종목들이 이제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삼양식품, 두산, LS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천당제약 이런 회사들, 더존비즈원, 고려아연 이런 SKC 이런 회사들이죠. 12개월 수익률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익률이 400%가 넘는 삼양식품 비롯해서 좀 있는데 보통 다 이제 지난 1년간 수익률이 뭐 2배는 기본이고요. 뭐 3배, 삼양식품처럼 뭐 거의 5배 이렇게 넘게 오른 종목들도 있죠. PBR이 보면 삼양식품 8.8배인데 여기서 좀 보는 것처럼 업종 대비해서 밸류가 과도한 종목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 음식료 업종 PBR에 비해서 삼양식품의 PBR 8.8배가 1151배나 좀 높은 그런 상황, 1151%, 그러니까 10배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매도 타깃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비슷한 맥락으로 두산도 600%가 넘고 LS일렉트릭도 2배 이상,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 뭐 PBR이 높다고 해도 468%나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일단 기본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다 또 하나 갖다 붙이면 신용거래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난 종목들도 좀 피해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조선, 로봇, 건설, 기계, 방산, 반도체 등등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일단 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성장성, 예를 들어 조선주라고 했을 때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여전히 좋고 그런데 물론 좀 밸류는 좀 많이 올라왔다고 치더라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조선주를 예를 들어서 좀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으니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냐 아니면은 이 회사가 이 조선주가 갖고 있는 향후의 성장성들을 감안할 때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상황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단기 투자자라면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수익 낸 부분을 익절하는 게 맞을 거고 근데 나는 이거 2년, 3년, 4년 가져갈 거야. 뭐 트럼프 2기 집권 내내 가져갈 거야. 그런 분들은 공매도 정도가 일종의 작은 파도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실 시점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2차전 지주들이 요즘에 좋죠. 2월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2월 들어서만 9% 넘게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고요. 분리막을 만드는 SKI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뱀도 8% 넘게 올랐고 전체적으로 2차전 주들이 좀 꾸준히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이라는 거 3월 달에 유럽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액션 플랜이 발표될 예정인데 결국 이제 올해부터 유럽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 이거를 이제 규제하는 내용이 다시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시작이 되는 또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전기차에 대한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좀 주가를 좀 반등시키는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액션 플랜도 좀 취해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런 규제가 다시 더 강화되면서 실제로 전기차가 이 수요로 옮겨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1월 달에 나온 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자릿수 이상 늘어난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또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년 대비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런 수요 증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코너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거꾸로 전력설비 쪽 주가, 또 반도체 주가도 좋지 않은데 전력설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가온전선 5.9%, 현대일렉트릭 대장주죠 5.7%, 효성중공업도 4.6% 이렇게 각각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전력설비주 쪽들은 지난번에 디스크 쇼크 때 한번 충격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또 한 번에 이제 타격을 주는 그런 직격탄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어떤 움직임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까지 더 확장이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 부분, AI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수준이 AI의 소위 말해서 이제 AI가 AGI 이 범용 인공지능으로까지 가는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됐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할 때 투자 축소 이 부분이 좀 전체 빅테크로 전 세계로 다 확산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직 볼 수 있는 거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여파 이러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변압기 하면 또 단가가 올라가죠.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요가 또 지연되거나 줄을 때 이런 점들도 전력 설비 쪽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전력 설비주들이 올랐던 이유가 AI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노후 전력망 문제도 심각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동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흐름만 가지고 피상적으로만 접근하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전력 설비 쪽, 전선 쪽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